혹시 새로운 기술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배우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바로 그 비결, 초숙련의 과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호들을 넘어서요. 아, 1만 시간의 법칙 다들 들어보셨죠? 마이컴 글래드웰 덕분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꼭 1만 시간은 투자해야 한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굳어졌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유명한 법칙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세게 나가보겠습니다. 핵심은요, 단순히 시간을 얼마나 쏟아부었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바로 그겁니다. 인지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이 바로 이 문제를 짚어냈어요. 이걸 순진한 연습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력은 안 늘고 오히려 나쁜 습관만 몸에 배게 됩니다. 최악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운전하신 택시 기사님이 왜 F1 레이서가 되지는 못할까요? 이게 바로 순진한 연습과 의도적 수련의 차이입니다. 택시 운전은 익숙한 길을 반복하는 거지만 F1 레이서는 매 순간 0.1초를 단축하기 위해 모든 걸 분석하고 개선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진짜 숙련의 비밀은 우리 뇌 안에 있어요. 제대로 된 연습, 즉 의도적 수련을 하면요. 우리 뇌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라는 절연체가 실제로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질수록 정보 전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밀도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미엘린을 가장 빠르고 두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름길은요. 우리가 배우는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가 되는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배우는 걸 멈추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뇌가 정보를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해야 하거든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내가 뭘 정확히 알고 뭘 어설프게 아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다들 경험 있잖아요. 혼자 공부할 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누구한테 설명하려니 말이 턱 막히는 거. 그게 바로 유창성 착각이고요. 가르치기는 바로 그 구멍을 찾아서 메워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이런, 크랩 메서드.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저 4주 뒤에 이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공표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큰일 났다 싶은 그 사회적 압박감이 평소 같으면 몇 달 걸릴 공부를 단 몇 주 만에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끝내게 만들어줍니다. 좋아요. 가르치겠다고 선언해서 엄청난 동기부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두 번째 지름길은 바로 연습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최적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쉬워서 지루하지도 않고 또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지도 않는 성공률이 한 50에서 80% 정도 되는 딱 그 지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 뇌가 미엘린을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스윗 스팟에 머무르려면 필연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 이 회로 중요하니까 미엘린 좀 더 감아 하고 뇌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실수가 성장을 위한 최고의 연료인 셈이죠. 하지만 실수를 해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면 아무 의미 없겠죠. 피드백 없는 연습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활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역 어디에 맞았는지 알아야 다음 화살을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연습법으로 분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최고 결과물을 하나 정해요. 그걸 아주 잘게 최소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마스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나만의 스타일로 다시 합치는 거죠. 이거 진짜 인상적인 실제 사례인데요. CAD 설계 전문가가 되려고 3개월 동안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아예 뽑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제약 조건이 뭘 만들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이 쓰는 모든 단축키를 몸으로 익히게 만든 최고의 훈련 환경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동기를 만들고 가르치기, 또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실수하기. 알았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차례입니다. 20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연습하다가 잠깐, 아주 잠깐 쉴 때 있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뇌는 방금 배운 내용을 무려 20배나 빠른 속도로 되감으면서 복습하고 있다는 사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압축적인 학습 시간인 거예요.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간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10초 바짝 연습하고 10초는 완벽하게 쉬는 걸 반복하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쉴 때 절대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안 돼요. 뇌가 방금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미엘린을 단단하게 굳힐 시간을 줘야 하니까 그냥 멍하니 완벽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 금방 바닥나는 의지력에 기댈 게 아니라요. 그냥 저절로 연습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처럼 방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연습을 자동화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그게 의지력보다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지름길을 하나로 딱 묶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완성된 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가속할 프레임워크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방법. 입력만 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출력하세요. 둘째, 마음가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의지력을 믿지 말고 뇌가 최적의 상태로 학습할 환경을 직접 설계하세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의 성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숙련이라는 건 1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밀도 높게 채우느냐의 싸움이죠. 이 원칙들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어떤 기술을 한번 제대로 마스터해 보시겠어요?